국제 공정선거연합 감시단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2005년 대통령 선거 최종 성명서입니다. 핵심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에 극단적으로 득표율의 격차가 있다. 이 정상적이지 않다. 출구조사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제공정선거연합의 감시단은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과 주요 기관들에게 이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한국의 선거제도가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적 감시가 더 강화돼야 된다. 그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5일 발표된 국제공정선거연합 선거감시단 최종 성명서의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감시단은 미국 국제형사사법 전 대사,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탄 대표를 중심으로 미 국제선거공정성연맹의 이사인 존 밀스, 그리고 미 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인 그랜트 뉴섬, 그리고 아이슬란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브래들리 테이어 등 국제적 선거 및 안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 감시단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간, 그러니까 사전투표까지 포함한 기간입니다.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간 중앙선관위가 공식 초청하거나 협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지역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고 시민감시단 및 내부 제보자를 면담하고 언론 보도 및 소셜미디어를 분석하고 국제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각도로 점검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첫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격차를 뽑았습니다. 이재명은 당일투표에서 37.96%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63.72%, 거의 2배 가까이 득표를 했습니다. 김문수는 당일투표에서는 53% 득표를 했습니다. 과반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하는 바람에 8%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유권자와 당일투표 유권자가 같은 유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진행된 두 투표에서 최대 27.28%포인트에 이르는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거의 유례없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거의 유례없는 이 이례적 현상의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통계 처리 절차에 기술적 결함이나 비정상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2025년 대선에서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2020년, 2022년, 그리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바 있다. 따라서 이것이 어쩌다 나타난 우연한 현상이거나 우연한 유권자 분포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청년층은 사전투표하고 고령층은 당일투표한다. 이 기존의 통념도 2020년 총선 공식 통계에 의해 반박된 바가 있다. 따라서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적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건 못 믿겠다 이겁니다. 이번 대선. 통계적으로
유례 없이 이례적인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는데 이게 이번 대선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총선, 지난 대선 또 그 지난 총선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밀한 기술적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게 선거감시단의 결론입니다. 또 감시단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 출구조사와 실제 당일 투표, 이 출구조사와 실제 전체 투표와 실제 당일 투표 간의 심각한 괴리는 출구조사가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음에도 전체 투표율처럼 발표된 방식에서 우선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 방식, 통계 처리 과정, 사전투표, 전화면접 포함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를 반드시 구분해서 발표하라. 또 감시단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 제보와 감시 자료를 받았다. 영상 자료도 접수됐다. 이 증거들에 따르면 중복투표, 위조신분증, 봉인지 훼손, CCTV 차단 등이 전국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일부 기술적 관리 부실이라고 변명하면서 사과했지만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선관위 자체적으로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 감시단은 시민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절차를 방해하면은 제재받아야 되지만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표자 숫자를 검표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민 감시 활동은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감시단은 우리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활동을 수행했다. 감시단은 이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확보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한국, 미국 정부, UN, 국제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감시단의 보고서는 내용이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국내에서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아니다 그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다 하는 논란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와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가 되는 것이니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렇게 국제감시단이 매우 심각한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이례적인이라고까지 표현한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그냥 덮어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개딸들이야 이러한 국제감시단의 보고서까지 까뭉개고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국제감시단의 보고서에 근거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자유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제가 일사일언에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